저기 전번 시간에는 뭐 육효에 대한 어떤 이론을 좀 했는데, 근데 그게 육효에 대한 이론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명리학에 대한 또 이론이기도 하고, 명리학이나 육효나 음양오행에 대한 이론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천간지지, 육식갑자, 뭐 합충, 뭐 포태법, 이런 거를 좀 했는데, 일단은 육효라는 게 뭔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를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육효를 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대전에는 육효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 그때는 맹인들만 거의 알았어요. 눈뜬 사람은 서울이라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맹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육효는. 육효는. 그래서 맹인들은 요만한 산통으로, 금속성으로 된 산통으로 이제 괴를 얻는데, 그런 이제 산통을 맹인들 그분들께서 만들어서 눈뜬 사람들한테는 팔지 않고, 그분들끼리만 서로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아는 맹인인데, 송춘식 선생이라고, 맹인협회 이제 서울시 지부장도 하셨고, 그분한테 이를 공부했는데, 그분께 육효는 거의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신앙의 대상. 그 정도로 육효가 많은다라는 거를 뭐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이 서울 왕십리 미아리고개에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왕십리로 이사 오셨었는데, 제가 왕십리 가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분께. 근데 아침에 공부할 때마다 일본에서 국제전화로 매일 전화가 와요. 그게 무슨 전화냐 하면은 어떤 아주머니인데, 카지노 하는 아주머니예요. 근데 카지노는 뭐 일본에서는 손님이 오면 거기 주인이 상대를 해서 게임을 해야 된대요, 같이. 그래서 오늘은 송춘식 선생한테 오늘은 땁니까 읽습니까? 따면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따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읽습니까? 하고 매일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말고 그분한테 전화 오면 잠깐 공부 쉬었다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로 일러주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했었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본 거를 한 달 복비를 이제 한 달마다 이렇게 입금시켜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손춘식 선생이 이제 오늘은 땁니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95% 이상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 공부를 할 때니까 5%는 왜 틀립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따지는 식으로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손충식 선생이 이제 왕십리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맹인들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 미아리고개에 가서 다른 맹인들하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좀 노시다가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공부할 때도 가끔씩 저를 가르치다가도 이렇게 좀 좋으시고 자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성이 육효는 맞아. 당신이 좀 정신이 없어서 괴를 잘못 풀어서 그렇지, 맞아 했던 얘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고요. 지금 저한테 공부한 아주머니도 3년째 주식으로 이 괴를 얻어서 앞으로 이 주식 종목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괴를 얻어서 3년째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3년째. 그래서 저도 그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95% 이상 맞는다고. 3년 동안. 그래서 이 육효는 상당히 정성스럽게 괴를 얻게 되면 정말 어떨 때는 귀신도 울고 갈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송춘식 선생이 눈만 멀었지 그 옛날에 남산에서 그 뭐 저 10대 후반에 폭탄 가지고 놀다가 불발탄 그게 터져 가지고 이제 메인이 돼서 그때서부터 역학을 해서 이제 그때 하신 어른인데 눈만 멀었지 상당히 잘생기고 현명하고 정신도 비상해요. 그분 사주가 목화통명 사주예요. 목화통명. 사주에서 목화통명. 목화통명 사주. 이거는 거의 학자들 사주예요. 목화통명. 사주가 목화로 이루어져서 이제 박다라는 얘기예요. 목화통명 사주. 그래서 목화통명 사주는 거의 학자 사주예요. 이거는 정신도 비상하고. 그래 그분이 그 조선조 때 그 맹인들이 쭉 육효점을 친 그 기가 막히게 맞춘 예들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 들어보면 입이 떡떡 벌어지죠. 입이 떡떡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육효 이론을 하는 게 아니고 육효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 개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육효를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저도 30년 이상 이렇게 괴를 얻으면서 정말 육효라는 건 참 틀림이 없구나. 뭐 주식 가격 또 경매 가격 그것도 다 이걸 아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효의 원전은 복서종종이에요. 복서종종. 육효의 원전은 이거 한 권밖에 없어요. 뭐 다른 책도 뭐 한 권 있지만 그런 거는 잘못된 이론이고. 복서종종. 점칠복자, 점칠서자. 복서종종. 특히 육효는 그 산가치라고 전번에 이제 육효 이론으로 좀 할 때 제가 그걸 보여도 드리고 했었는데 요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죠. 대나무. 그래서 산가치를 대나무로 만들어요. 점칠복자, 점칠서자. 이 복서종종을 제가 그 전에 18문답, 이 복서종종 내에 18문답, 18가지로 서로 묻고 답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복서종종 내에서 가장 요긴한 거죠. 18문답. 이거를 제가 그 전에 한 30년 전에 번역을 해서 그걸 교재로 하고 있고요. 그때 책을 내려고 이것도 육효책도 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뭐 다른 책 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 가지고 그때 책을 제가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번역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재로 삼고 있고, 요게 제가 요걸 복사해서 요걸 교재로 삼는데 요렇게 활자로 치지 않고 제가 글씨로 썼어요. 이렇게 18문답을 번역해서. 그래서 이거를 교재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블로그를 보면 뭐 중요한 국제정세 그런 것들을 다 괴로 얻어 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활자화가 돼 있죠. 제 블로그에서 이건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이 그 원전 폭발했을 때 방사능이 얼마 정도 유출이 되겠는가, 또 오래전에 뭐 그리스가 EU 연합 탈퇴하느냐 마느냐, 국가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다 괴를 얻어 가지고 제 블로그에 실어놨죠. 그래서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복서종종
이 괴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국제정세 이 점을 친 괴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 교재로. 그래서 오늘은 육효라는 게 과연 뭐냐, 그를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제가 괴상을 미리 좀 적어 봤어요. 이 괴상이 뭐냐면, 첫 번째 괴상, 일단 음양 오행에 대한 이치를 이제 모르고 하는 분들은 그냥 육효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중에 이론을 배워야 되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첫 번째 괴상은 김정일이 언제 죽겠느냐 하는 괴상이에요. 이 괴상이, 제가 이거를 좀 읽어 볼게요. 자, 김정일이 언제 죽겠습니까 하는 제가 얻은 괴예요. 며칠 전에 얻은 괴상인데, 그러니까 해월달이니까 음력 10월달에 얻은 거예요. 음력 10월. 며칠 전에 얻은 괴상인데, 김정일이 죽었다는 루머가 돌아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수명을 점쳐보았습니다. 저한테 공부한 그 아주머니들이 주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얻었나 봐요. 주식 이때도. 응이 용신인데 1월에 일생일극이지만 응자수가 일진의 극을 받으면서 임묘한 것이 좋지 않습니다. 병자는 특히 임묘가 위험합니다. 괴상에 동요가 하나도 없으나 오요 술토가 일진과 충하여 충기하였습니다. 충기하여 응자수를 극함으로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요런 괴상을 얻었어요. 그러면 육회 이론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요거 세는 나고 응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김정일인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남이라 말이죠. 이게 이 응이 김정일이에요. 육효의 이론은, 사주의 이론은 상당히 사주의 이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백인백색인데, 육효는 이 복서정종 이론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육효는 맨 처음에 요 괴만 조금 외우고 하면 명리학의 사주 공부의 반의 반밖에는 안 돼요. 중요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공부는 오히려 사주 명리학보다 간단합니다. 이 응이 김정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월 무진일이에요. 그날 괴를 얻은 게 해월 무진일. 그래서 이 응이 이 월일에 생을 많이 받느냐 극을 많이 받느냐, 생을 많이 받으면 살고 극을 많이 받으면 죽는 거예요. 간단하죠? 육효는 그렇게 간단해요. 어떤 문제든 생이 많으면 그 일은 되는 거고 극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수가 김정일인데 해월이기 때문에 같은 해수가 아울러 주고, 아울러 주니까 뭐 일생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가 생해준다, 하나가 아울러 준다. 그 다음에 일진이 진토인데 육회에서는 청간은 안 씁니다. 요 청간은 공망을 찾으려고 쓰는 거고, 이 지지가 토국수예요. 토국수 하죠. 그러니까 월은 생해주고 일진은 극해줘요. 하나는 생해주고 하나는 극해주니까 이거는 쌤쌤이죠. 쌤쌤. 여기엔 기륭이 없어요. 근데 육회 이론 중에서 이렇게 요 일진하고 요 오효의 술토하고 진술 충하네요. 서로 충해요. 충하게 되면 요런 거는 전부 정효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전부 움직인 효가 없어요. 근데 진술 충하게 되면 술토가 진토하고 충하면서 움직이게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옆에서 탁 밀치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움직이게 되죠. 왜 그러냐고,
마찬가지예요. 진술충 하게 되면 술토, 가만 앉아있던 술토가 진토와 충하는 바람에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이 효에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은 지금 자수인데 육효는 점치고자 하는 거, 알고자 하는 게 용신이에요. 바로 내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용신이 되고 내가 요번에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벼슬이니까 관이 용신이 되고 명리학 같은 경우는 사주 공부를 상당히 해야 이 사주의 용신이 이거구나 그러는데 육효는 점치고자 하는 목적이 용신입니다. 이게 용신이에요. 자수가 지금 김정희를 점쳤어요. 술토가 움직였어요. 토가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수고 와서 토국수 하겠죠? 토국수예요. 그러면 저 자수 김정일이 생은 하나 받고 극은 2개 받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어요. 곧 죽어요. 특히 포태법으로 봤을 때 수는 진토를 만나게 되면 극을 받으면서 진토가 이렇게 극을 하면서 수가 진토에 인묘를 한단 말이죠. 묘궁에 들어요. 인묘. 특히 육효에서는 인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는 특히 중요해요. 환자가 인묘를 하게 되면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환자는 인묘할 때 많이들 죽습니다. 인묘할 때. 그래서 이 괴상은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사느냐 죽느냐? 그거는 죽는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죽겠는가? 그거를 보죠. 예, 여기도 이제 끝에 줄에 그러면 언제 죽겠느냐? 내년이 임진년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신묘년에 점을 친 모양이에요. 내년이 임진년이라고 했으니까 신묘년이면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내년이 임진년이므로 응자수가 또 한 번 임묘하여 내년이 위험하다. 내년이 위험하다. 일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음력 11월이거든요. 자월. 다음 달인 자월 음력 11월에도 위험합니다. 응이 자수인데 자수가 임묘함으로 다음 달에도 위험합니다. 어서 통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고 제가 괴를 설명했습니다. 양력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양력으로 12월 달에 죽었어요. 12월 17일인가. 음력으로 보니까 저게 자월 달에 음력 11월 달에 죽은 거예요. 음력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 괴는 자기가 정말 알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만 괴를 얻으면 이렇게 맞는단 말이죠. 이렇게 맞아요. 자월 달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진을 또 죽은 일진 그날을 찾아보니까 병오일에 죽었더라고요. 병오일. 그러면 육효는 지지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병오일에 죽었는데 5일날 죽었어요. 5일날. 그럼 오화가 저 자수를 극하진 못하지만 자오충은 하죠. 자오충. 자수를 또 자오충하면 흩어지겠죠. 그래서 병오일날 특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효란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대략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복잡하니까 이쪽은 조금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괴상. 요 괴상은 무슨 괴상이냐면 그때 한 5년 전인가
기름값이 무척 비쌌었어요, 그때. 예. 그때 국제유가로 1배럴에 110달러 그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국제유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드럼에 15만원 이상 갔어요. 15만원 이상.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막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특히 또 보일러를 기름으로 떼는 분들은 난리가 났고, 언론에서도 뭐 어떤 전문가들은 더 오른다 막 거반 추세가 그랬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괴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가가 1배럴에 110달러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르겠는지요? 하고 이 괴를 얻었습니다. 가격을 점치면은 제가 용신입니다. 제가 2개 나와 있는데 공막 맞은 초요 축토 제가 용신입니다. 월일에 일생일극이므로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3월에서 6월 달에는 조금 더 오르겠지요. 그러나 이 이상 오르지 않으므로 다행입니다라고 제가 이 괴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한번 보죠. 가격을 점쳤으니까 용신은 재예요, 재. 재는 돈이고 재물이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도 나와 있고, 요게 재자입니다, 재. 원래 재물재자는 이렇게 쓰지만 간단하게 요거만 띄어서 이렇게 써요. 여기도 재가 있고, 근데 요런 건 동그라미 쳤는데, 이 동그라미는 공망 맞았다는 얘기예요, 공망. 그래서 사주에도 공망이 있지만 사주에서 공망을 쓰질 않아요, 사주에서는. 근데 사주에서 또 공망 쓰는 분이 있더라고, 또. 근데 육회에서는 공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용신이냐? 공망 맞은 놈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이 공망 맞은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의미죠. 왜 일부러 나쁜 거를 용신으로 정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 공망 맞은 데는 반드시 무슨 연고가 있으니까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용신이에요. 나쁜 놈을 일부러 용신하는 게 아니고, 공망 맞은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용신이에요. 그러면 월일이, 이것도 이제 동요가 하나도 없네요. 저것도 동요가 하나도 없고, 동요라는 거는 움직인 효를 얘기해요. 움직일 동자. 요런 거는 동요가 아니고 가만 앉아 있기 때문에 정효라고 그래요, 정효. 고요할 정자 써서 움직이지 않았다 해서 정효라고 하는데, 동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월일에서 이 재를 생해주면은 기름값이 더 오르는 거고, 극을 더 많이 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죠. 이게 묘목이고, 이거는 재는 축토예요. 그러니까 목하고 토의 관계는 목극토죠, 목극토. 하나의 극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진을 보면 이거는 술토고, 이건 축토입니다. 청간은 안 씁니다. 같은 토가 아울러줘요. 그러니까 생해주는 거죠. 일생일극.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극하고, 그러니까 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겠죠. 일생일극이니까, 쌤쌤이니까. 근데 이게 공망 맞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이 괴를 얻을 때가 최고조일 때 이 괴를 얻었어요. 거기서부터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국제유가가 1배럴에 한 50달러 되나요, 대략. 이때는
1배럴에 $110 이상 갔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 계산 가지고 여기 보면 제 블로그에서 그 국제 정세를 다 첨축 계산들이 있어요. 이게 일본 원전이 폭발했는데 방산 유출이 되겠습니까 하는 게도 있고 또 뭐 많습니다. 또 뭐 우리나라 통일은 또 뭐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건 아직 증험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나빴단 말이죠. 그때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괴상도 다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괴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육효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괴를 얻은 거고, 이게 바로 육효고, 그래서 육효로 괴를 얻어서 주식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린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제가 몇 년 동안 또 거의 경매, 제가 아는 분이 거의 경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몇십억짜리 무슨 호텔 뭐 그런 것들을 경매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써내면 낙찰 받겠습니까 저한테. 한 10년 동안 그렇게 서로 전화로 했었고요. 그렇게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